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는 부동산 TV의 박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남 3구역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한남 3구역 사업속도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작년 분양 신청 마감 이후에 올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대수는 5,816세대, 지하 6층, 지상 최고 22층, 19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특정 요건을 갖춘 물건에 대해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간처 이전에 매물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영상 이후에 주변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조금 기운을 내고 또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두 번째 영상부터는 이제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코너 이름은 도, 왜, 사.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이제 재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익히 아시겠지만, 재개발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도대체 이런 물건들을 왜 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첫 영상에서 보셨던 그 도로 지분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일반인 분들은 왜 저런 걸 사는 걸까 궁금해 하셨지만,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수요가 많았던 물건이고, 그리고 바로 거래가 됐던 물건이었죠. 오늘 시켜드릴 물건도 아니 이 물건을 왜 사는 걸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무허가 건축물인데요. 네, 혹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나 아니면 사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이제 재개발 물건 중에서는 이제 뚜껑이라고 많이 일컬어지는 물건입니다. 아니 재개발 물건을 보는데 무허가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 무허가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확실히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뚜껑으로 불리는 이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같이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 위에 불법으로 건축된 물건들을 소위 뚜껑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개인 소유 땅 위에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도 있습니다. 네, 크게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두 무허가 건축물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뚜껑이라고 불리는 국공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유지 위에 올라와 있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내 땅 위에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지 면적이 90제곱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무허가 건축물에 상관없이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국공유지에 올라왔던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들긴 하지만 프리미엄까지 생각하셔야 되시고, 추후에 감정평가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올라 있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산다기보다는 이제 대지 지분을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소위 뚜껑 무허가 건축물보다는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높은 부분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아니 사실 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일반 주택이라든지 뭐 상가주택 같이 안전하게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도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이런 무허가 건축물을 왜 사는 걸까요? 네, 이런 한남 3구역의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하도 많아서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이 집들이 9억에서 10억을 호가한다는데요. 네, 이렇게 노후된 재개발 구역 내에 이런 불법 건축물,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 주고 살 만한 한 물건들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허가 건축물의 장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으로는 바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4.6%로 다주택자라든지 법인 사업자이신 분들께서 많이 선호하는 물건이고요. 종부세 또한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실 텐데요. 이런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되게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이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도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무허가, 소위 뚜껑이라고 불리는 이런 국공유지 위에 올라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사용을 다 한 땅에 대해서 위에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한 걸 바로 불화라고 하는데요. 국공유지 대지를 취득함으로써 권리가액을 더 높여 내가 원하는 평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제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는 무허가도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무허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입주권에 대해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인지 안 나오는 물건인지 일반인 분들이 판단하기가 되게 까다롭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현황과세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취득 시에는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받기 이전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로 양도세 중과를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위 뚜껑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공유지 위에 있는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대지 지분이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 점용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라에 그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뚜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거래할 때 점용료를 납부 미납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구조례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이제 분양 자격이 해당된다고 하면은 입주권이 나오게 되고요. 1981년 12월 31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임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청에 가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물건은 큰 문제 없이 입주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합 측에서도 이제 크로스 체크로 확인해 보시면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인지 안 나오는 물건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무허가 확인원이 없다고 하면 몇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1981년 제2차 항공사진이라든지 재산세 납부, 그리고 현황 자체를 조합의 정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도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물건을 중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도외사 이제 코너를 만들어서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소위 뚜껑 매물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아서 방송에까지 다뤘던 물건들이라 이제 현재 현장에서는 많이 거래가 된 상태고요.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서 이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중개법인으로도 이제 괜찮은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이제 등록이 돼서 저희가 블로그에 이제 올려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블로그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외사 첫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제 유익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좀 시간 되신다고 하면은 괜찮더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